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이 뭔가 플랜 B를 좀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좀 있어요. 그 관련해서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민 대피 수송기가 일본행 플랜 B 준비하나? 라는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이제 도쿄 옆에 있는 그 요코타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같이 쓰고 있는 공군기지가 있어요. 이 요코타 기지가 완전히 뭐 북적북적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북적북적하냐? 미 본토에서 날아온 그 비행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의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비행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갈 텐데요. 아래 1월 22일, 물론 1월 달 내내 아주 더 많은데, 그걸 다 알려드리려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최근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입니다. 이날 보면 여기 이제 그 C-17A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공군 수송기예요. 이제 이게 맥초드 기지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일본 요코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UC-12F 라고 하는 그런 훈련기 그 비행기도 들어와서 이 터치앤고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주 비상시 때 그냥 바로 활주로를 찍고 다시 이륙하고, 뭐 활주로를 찍고 이륙하고 터치앤고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이런 이제 수송기가 터치앤고 훈련을 당일날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리타라고 하는 그 항공회사예요. 그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미군 물자를 수송해주는 항공회사 건데, 이 칼리타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 칼리타 회사 소속의 이 수송기들이 2개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CV-22B 그리고 1월 그 다음 날인 1월 23일도 CV-22B 이 수직 이착륙 수송기가 야간 특수전 훈련을 이틀 연속으로 했습니다. CV-22B가요. 아주 오랫동안 지금 장기적으로 이 CV-22B들은 체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간 특수전 훈련을 시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쭉 뭐 계속 이제 대형 수송기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기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 본토에서부터 주일 미군으로 오는 전기 수송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특이할 게 아닌데, 이런 그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기지 뭐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그 기지들에서 오는 내용들이 이제 좀 특이한 내용들입니다. 자, 1월 26일 날 저는 이 비행기를 주목을 합니다. 1월 26일 날 C-32B 라는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알래스카의 엘멘도르프 기지에서 운영을 하는 비행기예요. 이거는 미 국무부의 EST, 즉 비상지원팀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미 공군 수송기인데, 이게 지금 그 일본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비행기는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월 26일 오후에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C-32B 특수 수송기인데요. 어떤 비행기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486 비행 시범 전대에서 운용하는 특수 임무 수송기입니다. 45인승 보잉 757-200 여객기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미 국무부 긴급 지원팀 EST라고 하죠. 이머전시 서포트 팀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사실 뭐 보잉 757 같으면 45인승은 아니죠. 꽤 큰 그런 비행기인데, 여기 이제 좌석을 다 떼어내고 좌석은 45인승으로만 개조를 해 있고, 나머지는 어떤 화물이나 어떤 장비를 싣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비행기가 8개월 만에 일본에 왔는데요. 8개월 전은 어떤 일이었냐?
바로 작년 4월, 즉 2018년 4월경에 이 비행기가 일본에 그때 왔었습니다. 일본에 왜 왔냐 하면은 그때 이제 2018년 4월, 5월 이때가 바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이 정상회담 안 한다 하고 보이콧을 선언하고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미국은 보면 항상 이 외교 행위를 할 때는 군사적 어떤 그 조치와 병행을 해서 합니다. 하나 그냥 뭐 말로만 이렇게 외교 행위 안 한다 뭐 이게 아니고 군사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 압박을 주는가 동시에 외교적으로 압박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6.12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이콧을 하면서 이때 이 비행기가 일본에 왔었는데 이 비행기는 어떤 임무를 주로 하느냐? 바로 미국인 대피 예행 연습을 주로 하는 비행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일본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냐? 아니죠. 그때는 긴급 상황이 없었죠. 그래서 미국인 대피하는 예행 연습을 하러 지난 8개월 전에 왔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1월 26일 날 또 왜 왔냐? 또 미국인 대피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2월 말경에 미북 정상회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인 대피 예행 연습을 하는 이 비행기가 들어오고, 또 동시에 CV-22 특수전 수직 이착륙 수송기가 야간 특수전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이 그 CV-22 지금 야간에 찍혔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프로펠러만 지금 돌고 있는 게 지금 찍혀 있는데, 이 수송기는 지금 아예 뭐 몇 개월째 눌러 앉아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565km, 전투 행동 반경은 722km인데 병력 수송 능력이 무장 병력 24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을 공중 강습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임무를 마친 병력을 다시 태워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수송기들은 낙하산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데려올 수는 없죠. 그리고 헬기는 실어주고 또 데려올 수도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항속거리가 짧죠. 그런데 이것은 항속거리도 길고 속도도 빠르고 그러면서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떤 특수전에 활용을 할 가치가 아주 그런 높은 자산이 되겠죠. 당연히 주야간 임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중급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투 행동 반경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V-22들이 요코타 기지에 4개월째 배치되어 있고 야간 비행과 공중급유 훈련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미국이 뭔가 일본을 베이스로 해서 야간에 특수전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과 대규모 공수훈련을 이번 1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일단 일본의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를 동원했어요. 미국과 일본이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오키나와와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그린벨에 몇 팀인지는 지금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알래스카에서도 왔어요. 그린벨에 70여 명이 참가를 했고, 일본 육상자위대의 이제 공정부대가 참가를 해서 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로 강화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요코타 기지에 있는 CV-22를 활용해서 야간에 또 특수전 훈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민간인들을 소개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하는 비행기가 들어왔다. 이것은 지금 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 B를 준비하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플랜 A는 뭐냐? 바로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치적 성과를, 정치 외교적 성과를 만방에 뭐 떨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그 초입 단계에 들어가면서 뭔가 실제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플랜 A 아니겠습니까? 그 이 플랜 A에는 또 한 단계, 두 단계 해서 뭐 주한미군의 어떤 지휘 문제라든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밀당이 조금 있을 것이고, 또 경제 제재의 해제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문을 열어주고 어느 선까지는 지키고 하는 그런 제재 문제까지도 다 플랜 A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것들을 다 걷고 이제는 뭐 말로는 안 되겠다 라고 되었을 때 플랜 B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미국이 항상 보여줘 왔던 외교 협상의 어떤 그 행태였죠. 우리는 플랜 A만 계속 가져가서 이거 안 되면 그냥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미국은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그러면 알았어, 바로 이거야. 이제 이런 그 플랜 A, 플랜 B, 어떤 경우에는 플랜 C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옵션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압박을 하고, 압박하다가도 안 되면 정말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었죠. 자, 그래서 주민대표용 항공기를 일본에 파견하고, 참수작전용 전력을 배치해서 야간 특수전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자산을 활용할 준비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금 그 북한과 협상을 하고, 2월 베트남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2월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참수작전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협상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협상에 강력한 힘을 싣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참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짜로 의지를 보여주었을 때, 이 어떤 그 참수 옵션, 군사적 옵션이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뭐 쟤들 말로만 하고 또 실제 하는 저 정도 보니까 저 정도 가지고는 뭐 안 돼 라고 할 정도 같으면 이 협상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진짜 야, 이거 이번에 잘 안 되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정도 보여줘야 이 협상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협상, 군사적 압박 이런 것들을 정말로 협상도 진짜로 내일 모레 당장 정상회담 할 것처럼 하고, 이게 안 되면 바로 그냥 때릴 수 있을 것처럼 또 군사적 옵션도 가동을 하고 하는 동시에 병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군사적 압박이든지 협상이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북한의 비핵화,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공고한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의 바탕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외교적이든지 또는 군사적이든지 하루빨리 실행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적 옵션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첩보를 가지고 그런 정보 소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